오랜만에 돌아온 스타학개론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스타는 최근 대세 중에 대세라 불리는 분입니다. 바로 배우 오정세 씨입니다. 요즘은 진짜 오정세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얼마 전에 끝난 JTBC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해서도 엄청난 연기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난 6월 3일 개봉한 영화 와일드싱,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오정세 네가 좋아를 외칩니다. 극 중에서 발라드 가수로 나오죠. 이 네가 좋아라는 단 한 곡으로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무려 39주 연속 2위를 기록한 인물이라는 독특한 설정인데, 영화 속에서는 만년 2인자지만 사실 오정세 씨 배우로서는 팔색조입니다. 본체인 오정세 씨는 엄청난 필모그래피를 자랑하는데, 영화 극한 직업의 테드 창, 이름이 창식인데 테드 창이라는 어이없는 영어 이름을 지어서 큰 웃음을 줬었고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노규태, 연상의 변호사 와이프한테 꽉 잡혀 사는 인물이죠.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는 문상태 역을 맡아서 발달장애를 겪은 어른의 모습을 연기했었고요. 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해서는 찌질함의 극단에 서 있는 박경세 감독 역할을 마치 자신의 모습인 양 소화했습니다. 오정세 씨 1997년에 데뷔 후에 어느덧 데뷔 30년 차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쉼 없이 연기를 해왔는데, 자, 오늘은 배우 오정세 씨뿐만 아니라 4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오복 슈퍼마켓을 운영해온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한 아들이자 안면이식 장애가 있어서 연예인병을 오해받은 적이 있는 오정세 씨의 이야기까지 해보려 합니다. 역할의 크기나 비중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항상 자신의 몫을 다하고 그 이상을 해내는 배우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드라마나 영화, 겹치기 출연, 동시기에 신작이 공개되기도 하는데, 하지만 물린다, 또 오정세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기력이 출중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로도 유명합니다. 오정세 씨가 슈퍼마켓집 아들이라는 건 널리 알려져 있죠. 이 성남 중원구 금광동 신구대학교 근처에 있는 오복 슈퍼마켓 주인의 아들입니다. 명절날이면 아버지를 도와서 연휴 기간 동안 직접 슈퍼마켓을 보고 있는 팬 서비스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기도 했죠. 자, 원래는 신문방송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배우 명계남 씨가 설립한 액터스 21 아카데미에 들어가면서 감독 겸 배우 양익준 씨 등과 함께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 영화 아버지를 시작으로 수치인불명, 거울 속으로, 오 브라더스,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극락도, 살인사건 등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죠. 언제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기억은 2010년작 부당거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극 중에서 기자 역할을 만났었거든요. 류승범 씨가 이제 시계랑 선물을 줍니다. 거기서 와 이런 걸 막 거부를 하니까 또 왜 이래, 이제 사람 쌍스러운 사람 만든다, 이런 식의 대화가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자, 그러다 첫 주연작의 기회는 2012년 찾아왔습니다. 배우 이시영 씨와 호흡을 맞춘 남자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코믹물인데 굉장히 독특한 B급 영화였습니다. 여기에서 톱스타 이승재 역을 맡았는데 그의 알몸 연기, 특히 엘리베이터에서 이시영 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가 뺨을 맞는 연기는 정말 엄청나게 찰진 연기로 지금도 유튜브 상에서 쇼츠로 엄청난 조회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2017년엔 영화 조작된 도시에서 광인 연기로 호평을 받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가 오정세 시대가 본격적으로 온다라고 느꼈던 건 2019년 이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영화 극한 직업, 무려 1,600만이 넘는 관객을 모았는데 테드 창 연기, 사실 여기에는 주연 조연도 아니라 거의 특별 출연 수준이었는데 엄청나게 임팩트 있는 연기를 신하균 씨와 함께 보여줬었고요. 같은 해 가을에는 동백꽃 필 무렵의 노규태 역할, 그리고 그의 연말 스토브리그의 권경민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본 드라마 중에 인생작이라 꼽을 만한 작품인데, 여기서 권경민은 재벌가의 사촌입니다. 본인 역시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 재벌가 앞에서는 굴종할 수밖에 없는 역할이죠. 하지만 언제나 당당한 남궁민 씨가 맡은 백승수 단장 앞에서 계속 고뇌하고 열등감을 느끼는 그런 인물을 천연덕스럽게 소화해서 호평받았었죠. 자, 그래서 2020년에는 동백꽃 필 무렵으로 TV 부문 남자 조연상을 받았었고요. 그 이듬해에는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또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남자 조연상을 받은 건 이 상을 시상한 이유, 오정세 씨가 최초였습니다.
자, 그러다 최근에 다시 전성기를 맞았는데 일단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일명 모자무사에서는 감독을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데뷔조차 못한 후배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영화감독 역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주인공 같다는 평도 적지 않았었죠. 극 중에서 이 파리네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서 박경세라는 인물이 갖는 그 캐릭터는 사실 마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일기장을 들킨 것처럼 그 속내를 보면서 많이 공감하고 또 울고 웃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오정세 씨 역시 이런 파리네 같은 모임을 갖고 있는데 20년 전 배우를 모집하는 기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아직도 소통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자신들만의 영화제와 시상식도 열었고 뒤풀이 회비가 2만 원인데 수상자는 10만 원을 내면서 그들만의 모임을 계속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임 멤버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감독 겸 배우 양익준 씨 외에 배우 박병은 씨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와일드싱을 빼놓을 수 없죠. 배우 강동원을 비롯해 쟁쟁한 이들이 출연하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오정세다.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데 네가 좋아, 사실 이것만 불러도 모두가 다 알죠.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그 긴 머리카락을 한 채 이 단순하고 정말 손발이 오그라드는 노래를 부르는 오정세 씨의 모습을 보면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유치한 가사까지 결부되면서 정말로 귓전을 계속 맴도는 이 노래 중독성을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이런 오정세 씨에게 코미디 연기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본인은 코미디 연기를 할 때 정작 굉장히 엄격한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미디 작품에 들어갈 때 더욱 예민하게 스스로를 검열하게 됩니다. 웃기려고 하는 인위적인 코미디를 해야 하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웃기려고 하는데 안 웃기네? 이런 반응이 나오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와일드싱은 작정하고 웃기는 영화인 만큼 더욱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일드싱은 작정하고 웃기려는 영화죠. 그래서 오정세 씨에겐 더욱더 힘든 도전이었다고 합니다. 최성곤의 외모도 이런 머리 스타일 괜찮나? 지금 너무 웃기려고 하나? 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나온 건데 좋아해 주셔서 정말 안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최성곤 역할을 천연덕스럽게 소화해서 이 오정세라는 배우의 연기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정세를 두고 다작을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최근에도 모자무사와 와일드싱이 거의 동시기에 공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많은 작품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1997년 데뷔 후에 출연한 영화만 79편, 드라마는 40여 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반드시 주연을 고집하지도 않고요. 조연, 심지어 단역까지도 특별 출연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다작을 하는 오정세 씨의 작품 선택 기준은 뭘까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다르다. 어떤 경우에는 작품이 좋아서 단역이라도 상관없고 doing이 아니라 being이 중요하다. 이 작품에 존재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욕심이 생기기도 한다. 어떤 작품은 캐릭터가 너무 탐나서 고르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작품은 그 감독님이란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 따지고 보면은 극한 직업의 테드 창은 특별 출연에 가까웠죠. 근데 그 극한 직업의 제작사가 만든 작품이 바로 이번에 와일드싱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당히 주연 자리를 꿰차게 됐던 거죠. 오정세 씨의 연기 비결 중에 하나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작품이 잘 되고 또 캐스팅이 되고 어떤 때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의 반복인 것 같다. 이게 배우의 기본 설정값이다. 잘 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안 됐다고 너무 좌절하면 금방 지칠 것 같다. 많이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다. 이게 바로 오정세 씨가 항상심을 지키는 비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차례 인터뷰를 해도 오정세 씨는 정말로 비슷하거든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 같죠. 근데 그런 오정세 씨가 연예인병이 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특유의 안면 인식 장애 때문입니다. 저도 인터뷰를 몇 번 만났지만 오정세 씨는 저를 비롯해 대다수의 기자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별로 서운해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유명하고 자신과 친한 사람의 얼굴조차 기억을 못하는데 어찌 기자들의 얼굴을 기억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본인이 직접 한 방송 예능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동료 배우가 사진첩을 보길래 함께 봤다. 아기가 우리 아들과 닮았더라. 시원이랑 닮았다라고 하니까 그 동료 배우가 오빠
시원이잖아 라고 했다는 거죠. 즉 자기 아들도 닮았다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구나라고 곧바로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라는 거예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봐도 잘 각인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보는 만큼 나도 심하다. 촬영 현장에 촬영하러 갔는데 스태프가 촬영 중입니다. 돌아가세요라고 했다라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보다 덜 유명할 때죠. 그만큼 내 얼굴을 못 알아보는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못 알아본다. 이런 농담을 건넨 건데 실제로 오정세 씨가 주변 사람들이 얼굴을 잘 못 알아보는 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전합니다. 그런데 몇 번 봤던 얼굴인데도 또 만났을 때 제가 언제 봤었죠? 누구시더라 하다 보면은 쟤 연예인병 걸렸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오정세 씨 누구보다도 가족을 끔찍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한테 의리를 지키는 진국 중의 진국입니다. 특히 평생 동안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자신을 키워온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남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22년에는 아예 팝업 스토어 오복 슈퍼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남에서 40년 넘게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아버지에 대한 본인의 존경심을 담은 이벤트였던 거죠.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형마트나 온라인 구매로 소비 패턴이 바뀌어 가는데도 같은 자리에서 뚜벅뚜벅 한 길을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존경스럽다면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 오정세 씨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손님이 언제 또 누가 올지 몰라요. 하지만 언제 그렇듯 문을 열어놓고 슈퍼마켓을 지키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오정세 씨는 누가 볼지 모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작품, 좋아하는 캐릭터, 그렇다면 작품의 크기, 캐릭터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 작품에 참여를 하고 그 작품을 누군가는 봐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가짐이 슈퍼마켓을 열어놓고 한 명의 손님이라도 반가이 맞이하겠다는 아버지의 그 마음과 꽤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